아니 저는 그 앱을 열어보시면 되지 않아요? 와이프 다 주고 저 용돈 받았기 때문에 와.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제 용돈으로는. 분명하네요. 저 신부님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돈 쓸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밥도 회사에서 주고 다들. 그건 교통비 맞아요. 외에는 커피 저희 갬블 해가지고 먹기 때문에 거의 뭐 안 걸리면 또 이제 한 달 동안 커피값도 아낄 수 있고. 근데 이제 가끔 뭐 약속 있을 때 빼고는 뭐 거의 없고 그 애들 이제 애기 용품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와이프가 알아서 거기 쓰니까 또 생활비 돈 쓸 일 거의 없네요 요즘에. 저는 보통 프로그램 사는데 많이 씁니다. 제가 아내 첫 생일 선물로 어도비 정품 라이센스를 끊어다 줬거든요. 비싼데 그거 진짜.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되게 프로모션 좀 세게 해가지고 제가 아내 생일이랑 이거랑 너무 맞아떨어진다. 이거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원하는 선물인.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을 이제 얻었지만 환불이 되냐? 네? 아니 근데 이제 아내가 근데 워낙 큰 그 금액을 이제 쓴 거니까 또 아내는 고맙게 받아들이지만 내심 이런 거를 아무튼 양가적인 감정이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일 선물이었나요? 네,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로. 그러니까 저는 생일 선물이니까 정말 좋은 거 아. 이렇게 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개념이 좀 달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해 아내가 이제 그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이제 커리어 전환을 하면서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정품을 쓰면서 쾌적함과 그걸 느끼면서 나중에는 이제 고마워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구박을 제 돈은 돈대로 쓰고 구박을 구박대로 받았던 기억이. 근데 저 비슷한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거요? 저희 그 디자이너분 중에 이제 남자친구한테 처음 받은 생일 선물이 뭐였냐면은 그 외장 하드 디스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건 낫다. 네, 용처가 있어. 이따만 엄청 커다란. 사랑의 편지 쓰고 갑자기 QL 막 이렇게 인증 코드 막.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이쁘게. 하드디스크는 이제 네. 상징적으로도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랑 이런 걸 이제 상징하는. 그렇군요. 잘 날아가지 않나요? 그거 뻥나면 어떡해요? 외장하드는 영원히 담아두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런가요? 그렇죠. 굳이 외장하드까지 백업을 한다는 거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소중한 기억들, 소중한 영화와 영상들 이런 걸 이제 외장하드에 넣는 거니까. 남녀의 언어가 많이 다르네요. 그분도 개발자시라고 들었는데. 자기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걸 해주는 거지 이제. 그렇게 좋아하겠지? 나 이게 필요했는데. 저는 이런 로맨틱한 그게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맞나? 하고 뱅세를 봤어요. 뱅세를 분석에 들어가면 카테고리별 그렇죠. 네. 네, 지출이 나오니까 봤는데 운동에 그래도 목돈이 좀 최근에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뭐 필라테스 등록 뭐 헬스 등록 이런 것들 네 그렇죠. 목돈으로 나가니까 보통.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생각하지만 뱅셀의 앞날은 이제 건강이다. 결국에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산 증식. 건강자산. 지출을 줄일 수 있죠. 건강자산. 공동주 자산이죠. 건강이야말로 진정한 자산 증식이다.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맞습니다. 의료비 지출 그렇죠. 네. 일할 시간도 늘릴 수 있죠. 맞네요. 이럴 시간을 왜 늘리는 거죠? 근데 벌수 있는 나이가 벌 수 있는 나이를. 오케이. 퇴직 영역을 이렇게 은퇴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신부님이 제일 처음 메일을 받으셨죠? 메일을 받으신 거였나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던 거였죠? 시작. 네. 시작은 키사에서 네. 이제 연락이 왔죠. 음. 그래서 그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평가 기준에 들어가게 됐다. 어떤 전자서명 기준에. 인증. 예. 그래서 이제 잘 되어 있는지 와서 이제 점검을 무료로 해주려고 한다. 이제 약간 말이 무료인데 이제 약간 준비해놔라. 그렇죠. 압수수색 같은 현장 점검할 느낌으로. 때가 이런 느낌으로 들려서 음. 저는 사실 몰랐어요. 부끄러운 말인데 접근성에 대한 개념 자체도 몰랐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또 뭔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에 찾아봤더니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약간 그런 공공기관 관련된 라이센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이제 방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평가 때는 없었던 이 부분이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부랴부랴 이거를 준비를 좀 하게 됐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나라에서 하는 일 치고는 꽤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바꿔놓고 그냥 왜 안 지켰어 나중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일 터지기 전에 시행되기 전에 어떻게든 잘 되게 좀 하려고 좀 그랬던 것 같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미리 이게 이제 오래 걸린다라는 거를 이제 네. 인지를 하고 있으니 미리 얘기를 해놔야 평가 때 이제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담당분은. 그래서 이제 그 언제까지 준비가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그런 조율하는 시간이 있었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이제 접근성이 이제 떨어지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이제 그거를 제약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고 그런 내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이 서비스를 이제 원활하게 이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께서 니즈가 더 크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스마트폰이 워낙 스마트폰에 없으면서 안 되는 세상이고 근데 그냥 그분들의 불편함을 잘 생각을 못했던 거죠. 사실 저도 뭐 전혀 고려를 안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말하고 틀리면 정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장애 유형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하반신이 불편하시다 이런 건 전혀 이제 이슈는 아닐 것 같고 이런 서비스 이용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고 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터치 영역까지는 건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제 그런 시각적으로 보통 대부분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이제 보여야 어쨌든 서비스 뭐 숫자를 보고 뭐 다음 버튼 누르는데 그런 분들에 좀 맞춰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이 네, 그런 기준들을 봤을 때는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터치 영역 좁은 것도 나쁜 접근성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요새 많이 나가는 이제 디자인들이 워낙 버튼이나 터치 영역들 자체를 워낙 크게 하고 있는 트렌드이기도 하고 애초에 좀 그걸 염두에 두고 좀 그 트렌드 세팅하시는 분들이 좀 더 크게 버튼, 뭐 터치 영역들을 더 크게 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정말 처음 뭐 안드로이드 폰 정말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조그매가지고 안 누리는 버튼들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자연적으로 이제 걔네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사라지는데 자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이제 심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보태면은 사실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접근성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어 고령자에도 포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흑백 필터를 써가지고 핸드폰 쓰거든요. 최근에 핸드폰 중독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자꾸만 그 트위터를 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 흑백으로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그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은 확실히 덜 매력적이야. 그 컨텐츠들이 안 들어가게. 스마트폰을 켰다가도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바로 끄게 되는 거죠. 그 정말 중요한 정보들만 딱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흑백으로 많이 쓰는데, 근데 이걸 흑백으로 쓰다 보면은 어떤 체크 버튼들 가끔 어떤 것들 보면은 이게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생겨요. 색으로만 그 온오프 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귀찮게 또 다시 흑백 필터 꺼가지고 이게 체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보고 뭐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들을 쓰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혜택을 보는 그런 그 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취지는 그 법에 따라서 됐지만 혜택 보는 부분들을 사실 되게 다양한 케이스네요. 사실 그렇죠. 적용함으로써. 화면 낭독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어디까지냐고 좀 더 좁혀서 물어보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정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팔이 없는 분들도 팔이 없는 분들은 스위치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버튼 같은 거를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시는 버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장애별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보통 버튼 하나 정도는 보통 누를 수 있어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그 근육을 한두 개 정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버튼 하나를 이 버튼을 뭐 길게 누르거나 짧게 누르거나 이걸로 이제 뭐 커서를 이동하고 뭐 포인트를 이동하고 이런 걸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도 다 그 보이스 오버가 그 지원이 되면은 자동으로 거기에 맞게 그 프레임이랄까 포커스 같은 게 이동이 잘 똑같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최근에는
보이스 오버도 있지만 보이스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음성으로 그러니까 음성 명령 켜 이러면은 이제 핸드폰에 딱 그 저희가 접근성 레이블 대체 텍스트들을 넣어놓은 것들이 쫙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뭐 국민은행 눌러 이러면 이제 눌려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팔이 없으신 분들도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장애가 유형이 많은 게 지체 장애. 그러니까 이제 팔다리가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다리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수십만에 이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영향 범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개선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 하원님부터 네. 그 하원님이 제일 중추적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체 텍스트. 그렇죠. 대체 텍스트가 네. 아무래도 그 제일 핵심인 거니까. 일단 대체 텍스트 작업이 되게 분량이 컸던 것 같고요. 전체 작업의 비율로 따져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많이 참여한 부분은 아이콘에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대체 텍스트가 들어가는 인터페이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저희가 이미지를 활용해서 넣게 되는 아이콘 같은 영역은 사실 그 아이콘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라면 버튼으로 인지하기도 어렵고 그 그림이 뭘 나타내는지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스크린 리더를 사용했을 때 그 아이콘 영역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아이콘을 읽게 하는 그런 대체 텍스트를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앱에서 사용하는 아이콘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대체 텍스트를 넣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좀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이콘들 위주로 대체 텍스트를 넣게 되었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아이콘들이 생성될 때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가이드를 같이 작성을 하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일반적으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이랑 텍스트가 같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뭐 저장하면 저장 버튼 옆에 텍스트가 있고 그 옆에 뭐 아이콘이 있는 이 경우가 많은데 가끔 보면 너무나 자주 쓰이는 아이콘들은 예를 들어서 뭐 삭제 아이콘, 뭐 종 모양, 뭐 너무나 자주 쓰이는 애들은 그냥 아이콘 하나만 있는 경우도 이제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 텍스트가 반드시 필요한 애들인 거죠. 사실 텍스트 옆에 있으면 그 텍스트를 읽어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식으로 너무나 자주 쓰이는 애들은 BPL에서도 BPL 아이콘 커먼으로 이렇게 딱 관리를 하고 있었고 걔네들에 대해서만큼은 딱 이제 모두 다 대체 텍스트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사실 제가 개발을 할 때는 그냥 제가 적당히 넣었어요. 삭제 아이콘 삭제지 뭐 하면서 대충 넣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넣어야 돼요. 대체 텍스트를 지원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 아이콘에 대체 텍스트를 뭐라고 넣어야 되죠? 하면 그냥 삭제라고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넣어도 돼요? 뭐 이런 이게 있었던 거예요. 정말 뭐 시스템적으로 이게 돼야 정말 제가 어디 가서 이거를 넣으세요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작업이 이번에 하원님께서 너무나 깔끔하게 피그마의 그 아이콘만 딱 보면은 바로 옆에 대체 텍스트가 딱 뜰 수 있도록 해가지고 너무나 제가 일하는데 편해졌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피그마의 아이콘 영역을 누르면 옆에 디스크립션 란이 뜨는데 거기에 이제 각 해당되는 대체 텍스트를 넣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도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은 나름의 어떤 규칙을 갖고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수행 동작으로 작성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 작성 아이콘이라고 하면은 연필 모양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연필 이렇게 쓰면 사실 소리로만 듣고 판단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 프로필 연필 이러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행 동작으로 읽히게끔 내 프로필 작성 이렇게 읽히게 의도를 했고 너무 탁월하십니다. 네. 그게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장 아이콘 같은 경우에 플로피 디스크 맞아요. 요새 사람들 맞아요. 플로피 디스크 뭐 알지도 네. 못하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곤란할 뻔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범용적으로 작성한다. 예를 들면은 X 아이콘이 어떤 화면에서는 뭐 입력했던 값을 한꺼번에 다 지우는 초기화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초기화인데 다른 화면에서는 또 뭐 그냥 삭제 이렇게 쓰이는데 초기화라고 대체 텍스트를 넣어버리면은 다른 화면에서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정
UI에서만 쓰이는 용도가 아닌 좀 범용적으로 더 쓰이는 용어를 대체 텍스트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X 같은 경우는 대체로 봤을 때 삭제가 좀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삭제를 사용하도록 했고요. 근데 이게 적용되기 되게 어려운 화면들이 몇몇 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살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했는데 위로 아래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주식 저희 이제 앱에 보면 주식 등락을 표현하는 화살표가 있잖아요. 네. 거기선 또 되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저 테슬라 위로 뭐 말은 되는데 네, 말은 되지만 너무 이상하게 읽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개발자분들이 먼저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인지하게 된 부분이 많았고, 그럴 때는 그 화면 그 UI에 한해서 어떻게 읽는다 이렇게 따로 설정을 네, 했던 그러니까 걸로 기본 알고 값을 있습니다. 하우님께서는 기본 값을 정해주신 거고, 근데 이제 맥락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그 오버라이드 할 수 있도록 그 다 공통의 규약으로 뚫어 놓은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이드는 최소한의 길이로 명료하게 작성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순서 정렬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목록의 순서를 정렬하는 버튼 막 이렇게 길게 쓰지 않고 정렬 버튼 딱 이런 식으로 읽히게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스크린 리더를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텍스트를 읽는 거예요, 이 스크린 리더가.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문장이 길어져도 되게 그 문장 사이의 간격도 짧고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 실제 스크린 리더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좀 감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거의 뭐 3배속 이렇게 해서 들으시더라고요. 3배속도 아니고 거의 네. 뭐 10배속으로 네, 정말 엄청 빨라요. 우리는 절대 못 듣는 그 네. 속도로 그 아웃사이더가 네. 랩한 속도의 3배 정도. 와. 맞아요, 그렇게 들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도 못했는데. 아니 근데 그게 또 익숙해지면 들려요 또.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되게 정답이 없는 분야긴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랑 이런 데가 좀 잘하거든요. 아예 거기는 디렉터 오브 액세시빌리티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되게 잘하는 편인데 거기서 나온 제품들은 조금 친절해. 좀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VOC들은 뭐 너무 그러니까 친절하고 얘 너무 좋다, 나를 챙겨주는구나, 이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애플에서 하는 이제 프랙티스들을 보면은 여기는 진짜 너무 매정해. 거의 두 글자 이상의 단어를 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멜론에서 뭐 플레이어들에 보면은 뭐 랜덤 재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멜론 같은 경우는 뭐 랜덤으로 재생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뭐 그 애플은 랜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얄짤 없이.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애플 쪽을 조금 더 따라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편한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또 고객들 만나가면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네. 정말 이 분야야말로 고객 리서치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또 더 열심히 하면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텍스트 말고 다른 걸로 또 넘어갈까요? 아 좋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디자인 작업하면서 신경 썼던 거는 컬러 작업이었는데 일단 색약이나 생맹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왜요? 잘렸다. 그거 뭐라 그러죠? 뭐라고? 그 빨강색이랑 초록색의 정록. 구분이 어려운. 네. 네. 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냥 말하면 네, 되나요? 그냥 말하면 됩니다. 네. 그 정록생맹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앱이 거의 메인 컬러가 다 초록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적사항으로도 한번 먼저 이런 건 개선해라 라고 들어온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좀 많이 신경이 쓰였던 게 체크박스였어요. 그래서 뭔가 약관 동의를 하거나 뭐 여러 리스트 중에 내가 선택해야 될 것만 할 때 사용되는 UI가 체크박스인데,
저희는 그걸 컬러로 구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한 상태는 초록, 선택하지 않은 상태는 회색인데 이거를 저도 그레이스케일로 변경을 해서 봤더니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컬러 수정은 어쨌든 저희 메인 컬러다 보니 변경할 수가 없어서 UI 형태를 변경하는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컬러 관련해서 또 수정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레이 컬러인데, 흰 바탕에 그레이 컬러로 된 텍스트가 올라갈 때는 사실 이게 명도 대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그레이 컬러뿐 아니라 그냥 뭐 초록색이나 다른 컬러 자체도 명도 대비가 되게 중요해서 이번에 좀 그런 명도 대비를 많이 체크하면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런 쪽은 제가 이제 디자이너가 처음 됐을 때도 계속 웹 접근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명도 대비는 뭐 몇 대 몇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되게 많이 읽고 알고도 있었어요. 근데 이걸 실제로 적용해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런 명도 대비를 체크하는 툴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컬러 코드 값을 넣으면은 뭐 1대 2, 1대 뭐 3점 몇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제 최소 권장하고 있는 거는 1대 4 이상이 되어야 된다. 물론 폰트 사이즈에 따라서 또 그게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좀 유의하면서 많이 컬러 값을 사용하는데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제일 좀 그 디자이너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작은 회색 글씨들은 어찌 보면 주목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의도인 거잖아요. 이거를 많이 보지 마세요. 좀 안 보이세요가 이제 원래 의도인 건데, 근데 또 아예 안 보이면 또 안 돼. 여기서 이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이 되게 우려가 됐고, 특히 디자인상에서 비활성화된 걸 보여줄 때는 주로 되게 연한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 해당이 돼서 좀 명도를 많이 명도 차이가 많이 나게 수정을 했는데,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돼서 같은 디자이너분들께 많이 보여드렸더니 오히려 그분들도 훨씬 개안한 것 같아요. 개안한 것 같아요. 네. 더 훨씬 명확해 보이고 비활성화지만 어쨌든 사실 회색이라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데다가 뭔가 힌트 텍스트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는 다 차이가 명확하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 디자이너들 의견 들어보면서. 그리고 나서 지금도 디자인할 때 꼭 저희가 뭐 접근성 테스트를 위해서 명도 대비 신경 쓰는 게 아니고서라도 계속 신경 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성에 문제는 없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전혀 없었고, 한 가지 이제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은 원래 정해진 메인 컬러가 있었는데 특정 화면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다른 컬러를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통일성 면에서는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이 생기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영호님이 챙겨주시겠죠. 네. 영호님께서도 챙겨주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모두가 다 잘 읽히고 잘 보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게 맞으니까 다른 부분들도 차차 개선을 해 나가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다음에 고려할 옵션은 뭐냐면, 그 다크모드처럼, 다크모드도 색깔이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유저가 더 큰 대비를 보고 싶다는 거를 이제 다크모드처럼 이제 설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한해서 좀 더 이제 진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정말 실제로 뭐 정록 생명이 있거나 실제로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게 켜놓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도 정말 그 시안성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시안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에는 이제 다 같이 고려해가지고 제대로 된 팔레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초경님 얘기를 좀 이렇게 그 사실 그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거가 뭐였냐면은, 저는 이제 이전 회사에서도 접근성을 뭐 개선을 많이 해가지고 나름 성과를 많이 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한 몇 달 뒤에 다시 그 앱을 켜보니까
다뭐 리뉴얼되고 다 날라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내가 그냥 혼자 열심히 하는 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되풀이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테스트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다라고 인지하고 실제로 그게 테스트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분명히 챙겨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경님께서 이제 그 테스트 가이드라인도 많이 써오셨고 어떤 틀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고민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테스트 가이드를 작성하게 됐던 계기는 저희가 이거를 매년 이제 앞으로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히스토리를 무조건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작성을 처음 시작했던 거고, 사실 이전에 접근성 테스트를 해본 적은 있었어요. 접근성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고, 이제 저희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팀 내에서 이제 담당자를 구할 때 저는 사실 제발 나한테는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사실 이게 테스트가 굉장히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애매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정해야 될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크린 리더가 읽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명확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때 명확한 거를 지향하는데, 아무래도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경우에 이제 보이스 어시스턴트랑 톡백이랑 또 툴이 달라서 읽어주는 것도 또 달라요. 버전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른 분이 경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네. 근데 이게 심사를 받게 되는 입장이 되니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거는 어쨌든 이제 플로우가 잘 동작이 되는 거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심사를 받게 되니까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땐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불합격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더 이 심사 결과에 대한 그 과정을 가이드로 남기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꼭 챙겨져야 되는 건지. 네, 그렇게 해서 가이드를 작성하게 됐었습니다. 접근성 테스트를 자주 하는 테스트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테스트 자체를 할 때 접근성은 보통 뭐 거의 1년에 한 번 이렇게 챙기듯이 하는 테스트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회사들도. 그래서 그 테스트를 진행하시는 분이 테스트 그 스크린 리더의 동작 자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스크린 리더를 동작하는 방법이랑 또 스크린 리더를 동작했을 때 어떤 게 이슈인지에 대해서 이슈 리스트를 좀 작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슈들이 어떤 게 좀 가장 빠르게 픽스가 돼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작성을 했고요. 근데 사실 심사를 받는 거에서는 우선순위가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모두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선순위는 크게 의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빠르게 고쳐지는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작성했었다. 그리고 네, 그렇게 아마 네, 가이드는 작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우선순위는 의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고치지 못했거든요. 네네, 맞아요. 정말 이제 사용자, 그리고 저는 그 대부분의 접근성을 이렇게 지원하세요라고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100%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막연히 무의식 중에 하세요. 이게 100이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많이 받아들이시는데,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쓸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예 못 쓰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앱이 아예 회원가입이나 로그인부터 못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가 불편하고 뭐가 안 맞고 뭐가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아무튼 내가 필요한 정보를 뭐 어떻게 해서라도 접근할 수 있으면은 일단은 통과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선순위가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적어도 하이스트급 이슈들은 다 쳐내가지고 굉장히 기쁩니다. 네, 맞아요. 하이스트 이슈들이 사실 플로우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을 그쵸. 제가 잡았었는데 네. 네. 생각보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이슈들이 꽤 있었고, 네, 또 예상치 못한 좀 이슈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네이티브 개발자이기 때문에 좀 쉬워요, 일반적으로 이 지원이. 근데 이제
웹 같은 경우는 개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네이티브라는 거는 아무튼 이 코드가 어떤 기기에서 돌아갈지가 굉장히 전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얘는 핸드폰에서 돌아간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정이 많아요. 뭐 어차피 얘는 사이즈가 이거일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웹은 핸드폰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TV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냉장고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어디서 돌아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버튼이라고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기계에서는 무조건 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기 웹에서는 또 클릭을 하기도 하고 뭐 커서가 있고 아무튼 뭐 다르잖아요. 그 맥락에 따라서 그 미닝 자체가 완전히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추론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웹으로 되어 있는 페이지들이 그 당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만큼 그리고 웹은 또 브라우저별로도 그 보이스오버 행정도 달라.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한 네이티브 개발자가 10의 노력을 들이면 웹 개발자들은 뭐 30, 50씩 이렇게 들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워낙 뛰어나신 웹 개발자분들이 다 이렇게 그 어려움을 뚫고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웹 이슈가 좀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해결해 주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봐서. 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들 특히 사용자 인터랙션이 많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네이티브로 전환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냥 정보를 쭉 보기만 하는 데는 웹이든 어디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텍스트다라고 하면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체크박스인지 스위치인지 버튼인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웹에서 하기에는 하려면 하지만 엄청 비용이 많이 드는데 네이티브에서 그냥 뭐 코드 한 줄이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일수록 특히 그 우리의 그 심사 대상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반드시 써야만 하는 그 기능들에 대해서는 좀 네이티브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도님 얘기 듣다가 생각났는데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엄청 막막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다 해야 되고 언제까지 그러면 얼만큼을 더 적용을 할 것인지 누가 그런- 뭘 할 건지. 네, 누가 뭘 할 건지 내가 당장 뭘 해야 되는지도 어렵고 그리고 정작 스크린 리더라는 것 자체도 한 번도 안 사용을 해봤으니까 그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성두님이 저희 접근성의 선구자답게 유튜브로 영상도 다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iOS 폰 다 설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걸 켜고 어떻게 더 편하게 설정해서 바로바로 켤 수 있는지 그것도 다 영상 가이드를 만들어 두셔서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되는 거다라고 되게 용기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작업자들 전반에게. 그 사실 보이스오버를 켜는 거는 그렇게 안 중요하고 사실 켜는 거는 들어가다 보면 다 나와요. 검색도 요새는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끄는 방법. 맞아요. 처음에 보면 어떻게 끌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전원을 꺼버리는 네. 분들도 있고 되게 당황했었어요, 예, 처음에. 맞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네. 켜게 되면 굉장히 네. 그렇죠. 방법을 모르니까. 단축키가 없으면 맞아요. 끄는데도 한 세월이라. 맞아요. 왜냐면 다 일일이 누를 때마다 읽어주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단축키를 이제 설정해놨는데 지금도 계속 눌려요, 그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끔 얘가 자동으로 읽고 하고 있더라고요. 대중교통 타다가 네. 당황스럽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저는 대중교통 같은 데서 자주 씁니다. 왜냐면은 진짜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예를 들어서 뱅셀 같은 경우도 뭐 내 급여 정보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 때 이제 보이스오버로 키면은 몇 가지 제스처를 하면은 아예 화면이 새까매져요. 어차피 보이스오버 유저들은 어차피 안 보니까 새까맣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쓰면 진짜 완전 이어폰을 쓰면은 완전 프라이빗하게 이제 앱을도 쓸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저도 따라해봤는데 그 성도님 영상 보면은 화면 까맣게 하고 그 보이스 리더로만 앱을 사용하는 그 예시가 있는데 그거는 어려워요, 사실. 저는 왜냐면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쪽이. 근데 사실 네. 저도 그렇게 써봤는데 이게 저희는 알잖아요. 이 앱이 네.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약간 예상을 하면서 이제 쓸 수는 있겠는데 사실상 처음 이 앱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좀 힘들더라고요. 네, 사용하는 근데 게. 또 익숙해지면은 또 왜냐면은 두 손가락으로 iOS 기준으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쓸어내리면은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다 읽어줘요. 그러면 이제 대충 지금 이 화면 어떻게 구성됐구나가 딱 이게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 빨리 읽어주기 때문에 거의 뭐 몇 초 안에 그걸 다 읽어줘요. 그러면 이제 대충 어떤 위치에 뭐 버튼이 있겠구나가 이제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때 기사 처음에 이제 저희 체크하러 오신 분들도 실제 이제 약간 장애 있으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이제 다 모든 회사를 맞아요. 다니며 하시는 분들인데 시간은 뭐 일단 넉넉히 잡고 하긴 하는데 되게 금방 이렇게 다 체크해서 주시는 거 보니까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제 다 뭐가 문제인지를 다 이렇게 금방 착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루 안에 이제 우리 앱 2개 다 보고 몇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가셨죠. 그 당일날 하루 맞아요. 만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처음에 뭘 해야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에픽으로 뒀던 게 모든 이 구성원들이 다 스크린 리더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꽤 많은 특히 이제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 일단 뭘 어떻게 해야 지원할지 코드는 나와 있어요. 그 문서를 보면은 이 코드를 넣으면 대체 텍스트가 지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론상 이걸 넣으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읽고 그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한 번도 실제로 스크린 리더를 켜보서 이제 테스트하진 않고 하는 경우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인데 그거는 이제 정말 눈 감고 개발을 했는데 굉장히 딱 예쁘게 나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제 고객 입장에서 써봐야 다른 모든 것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에픽이었고 그리고 다들 너무나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뒤로는 사실 뭐 이제 이런 어려움 겪으시겠구나 하는 게 이제 딱 머릿속에 새기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뭐 일사천리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했던 게 그때 성주님이 적으셨던 투두 리스트 중에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각자의 챕터에 가서 전파한다.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심사를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지만 앞으로도 또 저희 앱의 다른 부분에 이렇게 접근성이 고려되려면 결국에 다른 작업자분들도 이거를 알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예 투두 리스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iOS 개발자는 iOS 챕터에 가서 이 접근성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전파하자. 안드로이드 개발자도 전파하고 디자이너도 전파하고 PM도 전파하고 다 그런 식으로 그게 다 아예 체크리스트에 있었어요. 이제 그런 하우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얘기하면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iOS 챕터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자동화 테스트가 또 돼야 된다. 이제 초경님께서 테스트도 해주시겠지만 역시 컴퓨터가 하는 테스트만큼 빡센 게 없다. 그래서 그 모든 어떤 기능들이 뷰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액세시빌리티 스냅샷이라는 거를 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출력물이 텍스트로 정말 보이스오버 유저한테 읽히는 그 텍스트로 딱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뭐 300만 원 뭐 버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클라이언트에서 자동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출력물이 일단 화면인데 화면은 기기마다 다르고 뭐 OS 버전별로 다르고 이래가지고 매번 결과물이 달라지니까 안정적으로 기계가 테스트하기 힘들어요. 근데 텍스트라는 출력물은 기계가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똑같이 테스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테스트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고 그걸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 정말 테스트 커버리지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iOS 챕터에서는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챕터에도 더 이제 널리 퍼뜨리는 것이 이제 내년에 이제 목표입니다. QA 팀에서도 이제 오토메이션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이 접근성 심사를 받지 않았으면 아마 오토메이션을 지금 불가능한 수준이었을 거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전혀 아예 이제 뭐 ID 값이나 뭐 이런 액세시빌리티 아이디가 전혀 없는 것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나서 저희가 오토메이션을 구현을 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진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봐서는 이제
이게 다른 접근성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이제 정말 컴퓨터가 기계가 우리 앱을 눌러보면서 테스트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하게도 우리의 컴퓨터에게 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각장애인이랑 똑같다. 완전히 같은 인터페이스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어쩔 수밖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게 가장 소외받는 가장 우리의 그 인식의 저편에 있는 사람이 쓸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컴퓨터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자동화를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이제 다양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말이 쉽지 그래도 정말 QA팀에서 자동화 테스트 많이 만들어주셔가지고 굉장히 든든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이론상 이거를 하면은 자동화 테스트가 이렇게 붙일 수 있어라고 이론상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정말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안 이어졌으면 굉장히 좀 허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이어져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또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접근성을 올리는 건 좋은데 기준 자체가 현실성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 연장 기능을 이제 무한 제공해야 되는 데랑 항목이 있어요. 시간 연장 들어가는 게 저희 보통 인증할 때 들어가요. 휴대폰 인증할 때 뭐 인증 코드 몇 분 입력하세요. 계좌 인증 몇 분 입력하세요. 근데 그걸 무한정 준다는 거는 보안의 의미가 되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평가기관이랑 협의를 하는 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계속 무한정으로 하면 그럼 우리가 3분이나 5분 건 이유가 있다. 탈취돼서 내 거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되면 보안의 홀이 너무 커진다라고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 번 정도 연장하는 걸로 일단은 어느 정도 협의선을 잡아서 일단 그래서 저희가 계좌 인증, 휴대폰 인증 한 번씩 이제 시간 연장하는 거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과의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사안과의 괴리성도 좀 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인증 기간 자체가 앱 인증 기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웹 평가 기관 웹은 이제 공인받은 평가 기관이 한 3군데 있어요. 스와치 뭐 이렇게 있는데 앱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제 웹을 하는 기관이 거기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좀 빨리 지정이 돼야 되겠다 생각. 웹만 지금 하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맥락이랑 컨텍스트에 따라서 정말 똑같은 색깔인데도 완전 잘 보이고 안 보이고가 하거든요. 그 주변에 어떤 것들이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가만히 돼야 되는데 정말 연구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야가 노다집니다. 정말 조금만 노력해도 정말 손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